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변에서 또다시 굉장히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김인섭 씨라는 사람의 등장인데, 김인섭 씨라고 하면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의혹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이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라는 걸 맡고 있는데 지금 69세입니다. 그런데 그 백현동 아파트라고 하면 50m 옹벽 아파트로 유명한 곳이고, 근데 이 사람이 작년 초에 30억 원을 돌연 융통을 했다. 어디선가. 그럼 이 돈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김인섭 씨를 잠깐 소개하면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6년 이재명 그 당시 변호사가 성남시장에 출마했을 때 이때 낙선했습니다. 이때 선대본부장을 했고요. 2010년에 당선될 때 이때도 선대본부장은 아니지만 선대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정도로 가깝다 하는 사람이고, 자, 백현동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시행사가 아시아디벨로퍼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2014년에 한국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계속 성남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성남시에서 안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김인섭 씨라는 사람을 2015년 1월에 영입을 합니다.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됩니다. 왜냐면 영입하자마자 곧바로 다음 달부터 자, 그쪽을 긍정 검토하는 뭐 보고서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뭐 그러더니 급진전돼서 8개월 만에 용도 변경이 되는데, 그 용도 변경이 국토부에서는 당시에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니까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용도 변경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2단계 상향을 좀 해주지. 그 정도면 팔릴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건 또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성남시에 권고했을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성남시가 권고를 받아들여서 한 2단계 정도 용도 변경을 해줬다. 그러면 그거는 합법입니다. 그렇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버티고 안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김인섭 씨를 이 시행사가 영입하고 난 뒤에 4단계를 상향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만 상향해 준 게 아니고요. 거기에 원래 임대주택 100% 이렇게 이걸 조건으로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점점 완화해서 나중에 임대주택 10%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그 시행업자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민관합동개발 뭐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자기 공공부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관여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익을 누가 다 가져가겠습니까? 민간 시행사가 다 가져가죠. 그래서 당시 아시아디벨로퍼가 3,142억 원을 수익을 챙겼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용도 변경 등 로비를 사실상 주도한 김인섭 씨는 얼마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됐지 해서 아시아디벨로퍼하고 김인섭 씨 간에 분쟁이 생겨서 소송이 붙었는데, 그 소송으로 김인섭 씨가 이겨서 2020년 11월에 시행사한테서 70억 원을 받기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70억 원. 그게 2020년 11월입니다. 이 70억 원 외에 뭐 얼마를 더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법원 결정으로 받게 된 게 70억입니다. 2020년 11월. 최근이죠. 최근에. 그렇게 받기로 돼 있고요. 자, 근데 바로 이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 4단계.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게. 그때 4단계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거짓말이죠. 국토교통부가 사실은 뭐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저런 얘기, 용도 변경 2단계고요. 그 다음에 협박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니
용도 변경의 권한은 성남시장 권한이고 국토부는 협조 공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2단계인데 그걸 4단계씩 해주고 국토교통부를 핑계로 대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돼 있는데, 자, 근데 이 김인섭 씨가 2021년 작년이죠. 작년 초에 작년 초가 아니군요. 2020년 5월이죠. 2020년 5월에 시행업자가 있는데 이 연모 씨라는 시행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A 씨 또 다른 시행업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을 소개받고 그 사람한테 분당에 가면 LH에서 오리 사옥을 지금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LH 오리 사옥이라는 건요, 여긴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아파트로 짓기 위해서는 백현동과 마찬가지로 성남시에 용도 변경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용도 변경이 상향이 아니고 상향인가 하향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상업용지를 아파트 부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김인섭 씨랑 가까운 시행업자인 연모 씨가 이 또 다른 시행업자 A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김인섭 씨를 성남시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A 씨가 쫙 알아보고 나서 얘기가 된다 싶으니까 자기가 김인섭 씨 소유의 한국하우징기술대표, 이 한국하우징기술대표라는 회사는요 그냥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습니다. 껍데기만 있는 회사입니다. 그냥 김인섭 씨 개인 회사. 여기에다가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이제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거죠. 이 사업은 원래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도 이 사업 괜찮다 싶어서 뛰어들려고 했던 그 말들이 나오는 그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성남시의 로비만 잘하면 대박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3,142억을 이 시행업자가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이 김인섭 씨가 작년 초에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A씨한테 곧 인허가가 나올 듯한데 내가 우선 30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2021년 초, 그건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A씨는 아니 무슨 곧 인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근데 뭔가 사업이 될 것 같긴 하고 성남시를 꽉 잡고 있다니까, 김인섭 씨가. 근데 2021년 초에는 사실은 김인섭 씨가 성남시를 꽉 잡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왜냐면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지 작년 초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때입니다. 물론 연결은 돼 있습니다, 이재명 은수미.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돼서 가능하다 싶으니까 이 30억 원을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받기로 한 70억 원을 담보로 해서 30억 원을 빌려줍니다. 요 30억 원이 바로 의문의 자금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 30억 원은 거의 급전 성격입니다. 급전, 빨리 융통하는 급전 성격인데, 자, 김인섭 씨가 자기가 아시아 디벨로퍼로부터 이제 법원 결정에 따라서 받기로 한 70억 원을 담보로 해서 30억 원을 빌렸다. 그러면 김인섭 씨로서는 자기의 모든 걸 걸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걸었을까요? 누구를 위해?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A씨한테 김인섭 씨가 이 돈 어디다 쓸 거야, 이렇게는 얘기 안 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구를 위해서 걸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의문부호고,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건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2021년 초.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20억 원만 만들어달라 라고 얘기했던 게 언제죠? 2021년 2월입니다. 이때 김용 전 부원장은 호남 지역을 돌고 있었습니다. 경선에 대비해서 외곽의 이재명 지지 포럼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돈 많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20억 원이 필요하다, 유동규 씨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동규 씨가 그래,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저수지입니다. 대장동이. 그래서 유동규가 자기가 못 만드니까 남욱 변호사한테 야, 저쪽에서 20억 원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서 남욱 변호사가 돈을 모으고 해서 현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줬고요. 그리고 나서 3억 원은 대장동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뒤에 못 준 거죠. 그게 이제 이 한쪽의 저수지 이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전에 또 하나의 저수지가 있었죠. 그건 뭐 같은 대장동 저수지입니다. 정진상이 김만배한테 20억을 만들어 달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김만배가 차일피일 미뤘죠. 미루는 바람에 김용이 유동규한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정진상은 김만배 저수지에 물을 대려고 얘기했는데 실패한 거고, 김용이 유동규 남욱 저수지에 물을 끌어다 쓴 거고요. 그거 두 개와 두 물줄기와 별개로 이쪽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시기가 딱 그때입니다. 2021년 초. 이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 김인섭 씨한테 야, 옛날에 우리가 해준 거에 대해 그 저수지 물 지금 우리가 좀 쓰려고 한 것 아니냐. 그게 30억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지금 추정입니다만 시점, 그리고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점, 그 다음에 30억 원이라는 거액이 김인섭 씨가 갑자기 필요하게 됐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저수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사실은 그런 의심을 품고 지금 자금 추적과 더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의 30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김인섭 씨가 30억 원을 다른 시행업자로부터 빌렸다는 그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된 시점이고,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 측 최측근 김용, 정진상 등이 여기저기에서 돈을 모았던, 그러니까 자기 이재명 저수지에서 물을 대려고 모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30억 원을 누군가한테서 빌려서 어디론가 썼을 텐데, 보통 이런 거 쓸만한 용처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죠. 무슨 건물을 산 것도 아니고, 건물 사는데 뭐 급전 끌어들일 이유도 없고요. 그런 점을 보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저수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튼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의 30억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충분히 경찰이 수사를 해볼 만하다. 근데 뭐 경찰 수사를 제가 잘 믿기 어렵긴 하지만 하여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